사실 망해야 끝나더라고요. 뭔가 가정이 아예 파탄이 나거나.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소개시켜드릴 우리 의뢰인은요, 도박으로 엄청나게 돈을 다 날리신 분인데, 실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살 개인회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입니다. 네. 우리 언제 신청했어요? 6월 23일 날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게시가 이렇게 빨리 났어요? 게시도 빨리 났습니다. 게시까지 2개월 정도 걸렸겠네요? 그렇죠.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채권자 집회 가신다니까? 네, 다음 달에 갑니다. 뭐 특별히 사실 문제 있는 건 없어서 절차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뭐 하다가 얼마의 빚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일단 한 7년 정도 전부터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는데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네, 처음에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네, 경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살짝 핑계긴 합니다만 예, 주변 지인들과 처음에 이제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돼서 그걸 처음에는 이제 재미삼아 진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뭐 5만 원, 네, 뭐 5천 원, 만 원 소소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중에 누군가가 또 많이 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금액을 크게 베팅하면 또 크게 이득을 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액이 점점 커졌고 그때부터는 사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7년 동안 생각이 없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담보대출까지 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2억 2천 그리고 신용대출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2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3억 4천 정도를 사실 도박으로 다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를 살 때는 네네. 실장님 돈으로 샀어요? 살 때는 뭐 오른 거야, 오른 거고. 그죠. 사실 제 돈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좀 보태주신 것도 있었고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용으로 샀던 거여서 샀었는데 제가 뭐 불효를 저지른 거죠 또. 네. 지금은 거기 그 아파트가 이제 경기 북부에 있는 아파트라서. 네네네. 뭐 예컨대 한 뭐 2억 주고 샀다가. 네. 갑자기 애가 막 3억이 됐다가. 네. 지금 2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네. 담보권 은행이 어디였죠? SBI. SBI. 걔네들은 원금도 그죠? 네, 못 받게 된 거죠.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어쨌든 도박을 하면서 거의 3억 가까이를 날렸다. 네. 그죠? 그러면 그때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빚을 갚았어야 됐어요? 일단 최대로 제가 이제 개인회생을 생각하게 된 게 제 어. 월급을 넘어가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됐기 때문에 최대 제가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한 400에서 4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걸 이제 한 근 1년 정도는 그래도 꾸역꾸역 어쨌든 어떻게든 해서 연체가 되지 않게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러니까 매월 이제 이자 갚는 날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나잖아요 사실.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은 카드값을 뭐 갚거나 이런 거를 날짜를 하나를 몰았어요? 아니면은 막 여러 개 분산돼 있었어요? 거의 월급날로 맞춰서 월급날로 몰았고요. 맞춰가지고? 예, 거의 몰았고 일부만 이제 20일 쪽에 걸려 있는 게 있었고 거의 대부분 다 월급날로 맞췄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벌었어. 네, 그 번 돈이 다 나가.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제 사실 거기 카드값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또 이제 카드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뭐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뭐 돌려막기라고 하죠. 사실 카드도 돌려막기도 하고 뭐 현금 서비스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삶이 피폐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네. 이자를 갚으면 다음 달 이자가 생각납니다. 아휴,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3억 4천 정도의 빚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2억 2천은 담보 채무였으니까, 네네. 그죠? 그거는 계속 뭐 원리금을 내셨을 거고, 네. 1억 2천은 신용대출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갚게 되는 돈이 얼마 정도죠? 우리가 개시 결정 난 게? 개시 결정이 약 7,900만 원 정도. 7,900 갚는 걸로? 네네. 그러면은
3억 4천에서 7,900을 하면 20% 약간 넘어가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건 또 아닌 게 네. 우리가 이제 담보 채무 같은 경우는 네. 담보물을 팔아가지고 경매 넘기면은 그건 이제 일시변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억 2천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그거 택도 없다면서요? 맞아요. 어느 정도 지금 거기 시세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1억 6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억 2천을 받았으니까 사실 시권자 입장에서 6천 이상 손해가 손해본 보는 거죠. 상황이 나온 그죠. 거죠. 그 이자는 제대로 내셨어요 지금까지? 일단은 이 그래? 회생 전까지는 잘 냈고요. 근데 아마 그게 또 경매로 넘어가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낮은. 낙찰되니까 더 많은 손해를 그럼 한 1억 봤습니다. 한 3천쯤에 팔린다 치면 그렇죠. 한 2억 정도 갚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죠? 2억 정도 갚게 되는 거구나. 네네. 우리가 벌어가지고 한 7천 갚기로 했고 네네. 그 다음 1억 3천 정도에 낙찰되면 어쨌든 간에 근저당권자가 1억 3천 가져갈 네. 거니까 그럼 3억 4천 중에 그죠 2억 정도 갚게 되니까 네. 반 약간 넘게 갚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 같이 네. 이거를 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요즘은 어때요?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박의 말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처럼 이제 회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먼저 진행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자산으로 다 갚아서 어렵게 이제 앞으로 새로 다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지금도 다시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뭐 적극적으로 말린다거나 정신 차리라거나 아니면은 뭐 실장님을 보고 막 위기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하면 들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망해봐야 돼? 네, 망해야지 자기가 아는 거야? 사실 느껴야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실장님도 네. 지금은 이제 단도박을 하신 거잖아요. 도박을 끄는 계기는 그냥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단도박 하신 분들의 영상도 봤는데 네. 도움 안 돼요 그것도? 네, 그냥 그런 사례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지.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망해야 끝나더라고요. 뭔가 가정이 아예 파탄이 나거나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끌어쓸 돈이 없는 상황이 돼야 끊더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자기 전화번호부를 쭉 연대요. 그래서 1번부터 모르는 사람인데도 한 번 지나쳐서 연락처만 받은 사람인데도 10,000원만 빌려달라고 다 문자를 보내봤대요.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또 도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끊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중독이 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분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시고 또 채권자들한테도 한마디 해보세요. 일단은 채권자분들한테는 죄송하죠. 왜냐면 어쨌든 제 자의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빚을 지게 됐고 그걸 또 갚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다가 똑같은 이런 저 같은 상황으로 뭐 갚지 못하면 되게 화가 많이 날 거잖아요. 화가 나죠. 화가 네. 나죠. 근데 사실 욕 먹어도 욕 먹어도 싸요. 사실 욕 먹어도 싸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채권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다음 달에 내일 이자나 대출금을 계속 어떻게 갚아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그게 매달 반복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변호사님들이나 혹은 여기 근무하시는 사무장님들이 설계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을 상황이라면 또 아니라고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워크아웃 제도 뭐 이런 것 그게 더 유리하다면 그쪽으로도 또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변제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면 사실은 비싼 돈 들여서 회생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사회적 제도가 물론 채권자분들한테 그게 너무 미안하죠. 채권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항상 미안하다. 죄송한 제도긴 한데 어쨌든 이 제도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어떤 기회를 얻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어쨌든 이 제도를 혜택을 본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선한 일들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저도 열심히 갚아 나가면서 문체기구에는 좀 더 계획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